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좀 새롭게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생각을 모아서 성공 전략을 재구성해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공에는 무슨 마법의 열쇠 같은 게 딱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건요, 여러 원칙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근데 되게 다행인 건 뭐냐면요. 위대한 사상가들이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도 결국에는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만들려면 딱 세 가지 핵심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내면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그걸 현실로 만드는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몇 배, 몇십 배로 키워주는 관계의 힘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모든 위대한 성취는요, 밖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가짐, 신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 느낌, 이 단단한 내면의 토대를 다지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산물이다. 정말 그렇죠? 내가 내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을 만드는 첫 단계인 겁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만화가 스콧 애덤스가 말하는 시스템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목표만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 실패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 지치고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에 집중하면 달라져요. 매일 내가 정한 시스템을 지킬 때마다 오늘도 해냈다 하는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정하기 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엔진을 가동시킬 연료가 필요한 거죠. 이나모리 가주오 회장이 야성적 충동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것.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력하죠. 결국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어 같은 수동적인 피해자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 모든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리더십 전략가 리웨이 요원의 분석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 그 지점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는 거죠. 남 탓을 하느냐, 해결책을 찾느냐. 자, 이렇게 내면의 시스템이라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 믿음과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낼 구체적인 힘, 바로 역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한 거죠.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냥 시간만 채우면 다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스콧 애덤스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술에 1만 시간을 쏟아부었다면 그건 그냥 아주 숙련된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정말 따끔하게 경고하는 거죠. 링컨의 이 말, 정말 준비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여주죠. 기회라는 건요, 준비 안 된 사람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빌 게이츠를 보세요. 그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10대 때 이미 수만 시간 동안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선물처럼 찾아오는 법이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리웨이 원은 이 세 가지의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어디서든 통하는 범용적 능력, 그리고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학습 능력, 이 중에서도 그는 학습 능력이야말로 모든 경쟁력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학습 능력을 계속 돌리는 엔진은 뭘까요? 존 맥스웰은 이걸 teachability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배울 준비가 된 자세 정도가 되겠네요. 스펀지처럼 새로운 지식을 쏙쏙 빨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열린 마음이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렇게 잘 다져진 내면과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키는 힘. 그 해답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 책에서 소개한 로제토라는 마을 이야기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심장병에도 안 걸리고 너무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비결이 뭘까 연구하러 모여들었죠. 연구진들이 뭘 막는지, 운동은 하는지, 유전자는 특별한지 정말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강 비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빗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비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결은 바로 마을 공동체 그 자체였어요. 여러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길에서 마주치면 늘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끈끈하게 챙겨주는 이 강력한 연결망. 이게 바로 로제토의 기적을 만든 진짜 힘이었던 거죠. 이 로제토의 이야기는 존 맥스웰이 한 이 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대함을 이루기에 한 명은 너무 작은 숫자다. 혼자서도 물론 많은 걸 할 수 있죠.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성취는요,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관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80-20 법칙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상위 20%의 핵심적인 관계에 내 에너지의 80%를 집중하는 거죠. 아주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세 개의 핵심 엔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한 내면이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동기를 주고요. 그렇게 쌓은 역량은 좋은 관계를 끌어당기죠. 그리고 그 관계는 내 노력이 훨씬 더 큰 결과로 이어지도록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완벽한 선순환 구조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엔진 중에 나는 어디에 가장 먼저 기름을 쳐야 할까? 내면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역량을 배우는 것일까? 혹은 지금 내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일까?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다음 스텝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